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 사장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월급쟁이라 매달 받는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돈의 원칙은 지위나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샐러리맨의 연수입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경영대학원을 다녔다. 입학 당시만 해도 MBA, 경영학 석사만 따면 취직할 때가 많았고 연봉 1억 원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졸업한 해에는 거품 경제가 붕괴되어 취직할 곳도 별로 없었다. 결국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연수입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이라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입사 3개월 만에 정리해고를 당했다. 인생 설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왜 정리해고를 당한 거지? 낙담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 들렀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에 눈이 갔다.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법칙에 대해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책의 내용은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잠재의식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고야 만다는 이야기였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리해고를 당한 이유는 나이도 어렸지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첫 번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맞아, 불안하게 생각했던 일이 단지 현실이 되었을 뿐이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일은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무렵 나는 다시 취직할 곳을 찾기 위해 몇몇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있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직종 구분 없이 연수입이 대체로 5천만 원 아니면 7천만 원 정도였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수입 1억 원을 받는다고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연수입 1억 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나의 잠재의식의 1억 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아카사카에 있는 유오타니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다.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고용주가 미국인이었다. 그가 물었다. 연수입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나는 과감하게 1억 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받았던 연수입보다도 40% 넘게 높인 금액이었다. 몇 주일이 지나 다시 한번 같은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다. 이때 고용주가 채용 조건을 넣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 조건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면접장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봉투를 뜯었다. 얼마였을 것 같은가? 정확히 1억 원이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런 활용법을 알고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연수입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연수입을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수입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는다. 연수입을 번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수입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돈의 중요한 습성 3가지를 이야기했다. 복습하면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가지지 말 것,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단순한 원칙만 실천하면 되지만 돈이란 묘한 베일에 쌓여 있어 좀처럼 그 본질을 보기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본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할 때였다는 점이다. 피곤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족과 초밥을 사 먹을 때 2만 원짜리와 4만 원짜리 메뉴 사이에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4만 원짜리 초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공부하고 싶을 때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녀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행복이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긴다.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기 어렵다. 자유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 편리한 도구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는 이야기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원칙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도 돈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란다.